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히 예측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며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조국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칭 조국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며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총선까지 이 같은 지지도를 유지할 경우 의미 있는 의석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 현 상황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파동이 점입 가격 양상,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흐르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고 실제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하락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가 궁금해지는데 얼마 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소장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20석도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관심을 끈 데 이어 오늘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인데요. 참고로 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입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서 엄 소장은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고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 과연 이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엄 소장 주장의 핵심은 바로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민주당 공천파동의 최대 수혜자가 다름 아닌 조국신당이라는 것인데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조국신당이 나와봤자 지난번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한 5에서 6% 생각을 했었지만 의외로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또는 좌파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를 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호남 유권자 그리고 좌파 성향 지지자 또는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찍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최소 15% 이상 득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 정도를 가져가고 비례대표에서 5석 정도만 가져가면 105석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폭망하게 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재명이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라는 것이 엄 소장의 전망인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조국이 40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이 민주당의 차기 주자 선두권에 있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엄 소장은 제가 YTN 정면 승부에 출연하면서 한 얘기 중에 현실이 안 되고 그냥 거짓으로 그친 게 별로 없다면서 이 같은 예측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로만 놓고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조국이 추진하는 가칭 조국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같은 여론조사의 배경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불만을 품은 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조국신당이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2의 조국 본인도 얼마 전 한 방송에 나와 10석이 총선 목표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조국이 이 같은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각종 여론조사가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2일과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국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13.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 미래 41.4%,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28.92%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같은 조사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조국신당의 약진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44%,
민주당은 36.6%, 조국신당은 5.8%를 기록했고 이준석과 김종인의 개혁신당이 4%로 그 뒤를 이었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1.8%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경우 지역구 투표율 44.3%와 비례대표 투표율 41.4%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율 37.9%와 비례대표 투표율 28.92% 간의 어떤 간극이 국민의힘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비례의석 투표율이 낮은 데는 비례연합정당의 통합진보당의 잔존 세력들과 종북 세력의 일부가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조국 신당의 약진은 비단 민주당에게만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는 물론 개혁신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씨는 최소 20석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을 비롯해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같은 애들이 지역구로 가서 당선이 된다는 것 자체가 꿈같은 얘기이고 고작 비례대표 한두 석 많아봐야 두세 석 정도 얻는 게 전부일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신당의 약진이라 또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 언뜻 듣기에는 아무리 정치가 혼탁하고 개판이라고 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총선 이후 야권의 지형 변화와 대혼란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이 흥하던 망하던 반대로 조국이 망하던 흥하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아시겠지만 교도소 예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의 경우 2심에서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고요. 이재명 역시 어찌저찌 1심 판결을 총선 뒤로 미루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 이재명이 망하든 흥하든 조국이 흥하든 망하든 대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좀 집단 지성이라는 게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해도 아무리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라고 해도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을 선거에서 걸러낼 수 있는 국민들의 집단지성 이런 게 좀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